이 책은 나의 가치를 끝까지 믿어준 아버지와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 되어준 아내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또 다른 책, 김밥하는 CEO의 CEO에 담긴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이 저번에 제가 보았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그 이전에 나온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의 동영상 서두에 이 책의 프롤로그보다 앞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은 김승호 회장님이 이 책을 펴낼 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와 아내에게 전하고픈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 글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김승호 회장의 강연이나 책에서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에게는 어떠한 만남이 있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승호 회장의 성공에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 위대한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승호 회장님의 성공에는 어떠한 결정적인 인물과의 만남이 있어서 이불을 팔던 젊은 인간 김승호가 김밥 도시락 하나로 4천억 대의 자산가로 성공하여서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성공을 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 김승호 회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거지 성공이란 것에 무슨 만남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에서 말하는 13단계의 성공 철학 단계 중에 첫 번째가 소망이고 두 번째가 신념이고 세 번째가 자기 암시라고 하는 방법론이죠. 그런데 소망은 누구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망이 없으시다면 당장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든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큰 회사를 하나 성공시킨다든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념입니다.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믿음은 차원이 좀 다른 경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능히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은 만남으로 전해집니다. 저는 지금 만남을 통한 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통이 아니라 법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통이라고 하면은 육조 해능이 먼저 생각이 나죠.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그리고 이제 홍인의 의발을 전수받았지만 이제 홍인의 제자로부터 쫓겨서 숨어서 살아야 했던 해능,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흔들리는가, 비풍, 비번, 이 해능이 생각이 납니다. 이 법통의 전수처럼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초창기를 보면 실패가 반드시 있고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대한 만남이 늘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안 한 그런 성공은 없죠. 천재라고 한 이상, 천재라 하더라도 실패가 없는 천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천재는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천재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위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동영상도 보고 이 책 저 책을 보더라도 어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성공을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을 100권을 읽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자기계발서가 흘러 넘쳐도 그 책을 읽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다 있죠. 성공에는 항상 법통이 이어지듯이 위대한 만남으로
만남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나폴레온 힐의 책, 그 책에서 나폴레온 힐은 철강원 카네기와의 만남으로부터 성공 철학의 효시가 되었죠. 그전에는 단순한 어떤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카네기와를 만나서 카네기의 제안 아이디어로 성공 철학을 한번 집대성 해보라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성공 철학의 효시로 성공을 했고, 그 책 속에 에드윈 번즈라는 사람은 에디슨과의 만남을 통해서 축음기를 영업하는데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로 거듭이 났고, 그리고 어부 생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예수와의 만남으로 영적 스승,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죠. 그런 만남이 항상 존재합니다. 성공의 1단계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만 사실은 2단계부터 신념에서부터는 차원이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책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실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던 어떤 무협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동굴 같은 데서 어떤 옛날 그 절대 고수가 썼던 무협지를 내가 읽고서 그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나 역시 절대 고수가 된다. 뭐라고 하는 이런 아주 희망이 담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직접 배우는 것과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책이나 동영상으로 전해지는 그런 에너지가 시냇물 정도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만남은 폭포수와 같은 그런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집안이나 가문 내에서의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던 중에 그분의 첫 번째 책인 김밥하는 CEO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아내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쓴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도 책을 내는데 한마디도 안 써주면은 솔직히 두고두고 피곤해지니까 말이죠.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집안에서 책을 좀 많이 보던 중에 성공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초기에는 성공의 전제 조건인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노하우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은 어떤 외부의 위대한 만남이라는 것이 늘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의 성공 스토리는 그 위대한 만남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내용이 별로 기술된 바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하던 중에 나름의 추측은 아마 이분은 외부의 만남이 아니라 내부의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제 추측은 아마도 김승호 회장의 가문이 상인 가문이 아니었을까, 상인 가문의 전통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의 추측이고요. 저는 이 책 김밥하는 CEO에서 참 많은 노하우와 좋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의 중요한 욕구를 누군가 충족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그 누군가가 바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내가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렇게 귤 파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귤로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귤을 사가는 사람들의 니즈,
뭐 시간과 돈이라는 것을 절약해서 3천만 원어치 이익을 벌게 해줬을 때 내가 이제 한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뭐 자청인가 하는 친구가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이 이제 비즈니스의 이제 니즈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기를 말하는 거죠.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저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품 매장 안에도 분명히 명당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해 김밥을 만들어주면 매출이 급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29페이지 내용입니다. 김성호 회장이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본인이 성공한 노하우는 이제 고객과 대면해서 김밥을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가미를 해서 명당 자리라고 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고객의 이제 이동이 많은 고객이 잠시 머무른다든가 이런 이동이 많은 자리에서 어떤 시연을 했을 때 매출이 급상승한다. 라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머슴 생활, 직장 월급 받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김승호 회장이 어떻게 이러한 노하우를 알아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 말이죠. 세 번째, 주식을 사는 사람은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파는 사람은 더 이상 오를 일이 없거나 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판다. 중국인 사장과 나는 시장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3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국인 사장이 이런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안에서의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매장을 이제 뭐 한 400만 불, 뭐 실질적으로는 180만 불 정도의 김승호 회장한테 이제 매각을 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중국인 사장은 사실 어떤 번아웃 상태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180만 불에 이제 매도하였고 나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뭐 정치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입장이 아주 다르죠.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동포라고 하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서로의 가치관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줄도 많이 쳤는데 다른 것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